이재명 대표 영장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차기 원내 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선거도 내일 치러집니다. 김민석, 홍익표, 우원식, 남인순 의원 등 친명계 중진 4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네 후보 모두 이 대표 구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10일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강서구 전통시장을 찾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민주당은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해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부, 문체부 등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전국이 추석 전으로 본격화됩니다. 꼬리 자르기 인사라는 야당과 후보 업무 의지를 밝히고 있는 여당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체포한 가결 이후 내홍에 빠진 상황에서 내일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와 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향후 진로를 설정해 나갈 것인지 윤영덕 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차기 원내 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선거를 치릅니다. 김민석, 홍익표, 우원식, 남인순 이렇게 4명의 후보가 겨룰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내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물러난 지 하루 만에 후임 인선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어제 마감된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에는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4선의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 홍익표, 남인순 의원이 맞붙게 됐는데 모두 친명계에 가깝게 분류되는 중진들입니다. 각 후보들은 이재명 대표와 당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며 친명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명계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에선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한 가운데 친명 체제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년 넘게 이어져 온 검찰 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이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4명의 후보를 향해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바람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공개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는 내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당내 갈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과연 지도부가 어떤 수습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10월 11일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중진들로 선대위를 구성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여야가 다음 달 11일에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 전 전초전으로 수도권 총선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가졌던 국민의힘은 오늘도 강서구 방신 전통시장을 방문해 김태우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서구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해나가겠습니다. 여당은 김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당 중진 의원들을 합류시키면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3선 출신 안철수 의원의 선대위 상임 고문 선출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는 안 후보의 합류로 중도층 표심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충청권 출신 인구가 많은 강서구 유권자 분포를 고려해 충청을 지역구로 둔 5선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도 선대위 명예 공동 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도 어제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개소식에는 정청래, 장경태 등 당 지도부와 강서구 현역 의원 등 20여 명의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진 후보자는 개소식에서 김 후보자의 재출마를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으로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던 이곳 강서구청장에 본인이 다시 출마하겠다고 뻔뻔하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진 후보자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퇴행에 대해 국민 심판 여론이 높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선대위 구성을 두고는 오히려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분 개각을 단행하면서 추석 연휴 전후로 국회에서 인사검증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모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추석 연휴를 맞은 다음 달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번 추석 전후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질 논란과 잼버리 책임 주체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변혁을 위한 의지 표명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 후보자의 최근 논란들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주식 꼼수 파킹, 배임 혐의, 가짜뉴스 이런 문제들만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근거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지지했습니다. 이제는 꼬리 자르기, 영부인 인사라는 근거 없는 말들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다양한 경륜은 대변화를 예고한 여가부의 광폭 행보에 적합합니다.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과 일감 몰아주기, 성차별적 발언 등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식 매각 이후 고스란히 재매입이 이뤄졌으며 성차별적 발언이 담긴 기사는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 강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은 협의가 미뤄진다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각각 이달 27일과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유지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민주당 내에 후폭풍이 거센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바로 내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네. 박광원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네. 출사표를 던진 의원 4명 모두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들입니다. 변면을 보면 4선의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 홍익표, 남인순 의원이 출마했는데요. 먼저 4선의 우원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2기 원내대표를 지낸 바가 있어서 사상 첫 원내대표 재선에 도전을 하고요.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하겠다. 남인순 의원도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처럼 비이재명계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원내 지도부가 친명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내일 이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치 지형이 재편되거나 여러 가지 좀 그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그에 앞서 내일 오전 10시에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재명 네. 대표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출석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은 더 큰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영장이 기각된다면 내일 오후에 뽑힐 새 원내 대표와 지도부 중심으로 재정비에 들어가겠지만 구속이 된다면 지도부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비명계와 그리고 이제 친명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구속될 시에 이제 내분이 격화가 되고 야권발 정계 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내일 이제 커다란 이슈가 이제 두 가지가 있네요. 오전 네. 10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오후 2시에는 원내 대표 선거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연일 민주당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민주당이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던 배신자를 색출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네, 민주당의 이 강성 지지층들이 이 가결표 색출 작업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SNS를 통해 민주당 각 의원에게 직접 확인한 표결 결과를 공개하고 특정 의원이 스스로 부결 인증을 한 경우도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이처럼 가결표를 색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민주주의를 포기한 정당이라며 비판을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참담하다며 배신, 가결표 색출, 피해 복수와 같은 마녀 사냥이 벌어졌다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이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부에서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있어 걱정스럽다며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양당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 이번에는 그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제 공석이 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를 마치고 어제 퇴임을 했는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고요. 네, 원래 당초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어느 정도 예정을 했었는데 네.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후폭풍으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총 사퇴를 하면서 지금 의사 일정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가 좀 불투명한데요. 이에 따라 어쨌든 오늘 본회의가 무산이 됐고 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현실이 됐습니다. 공백 기간 동안 이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 대법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됐고요. 이 대법원이 권한대행 체제로 이처럼 운영되는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당시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를 하면서 네. 2주간 그 당시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네, 그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의 그 원내대표 이제 공백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이어지는 또 계기가 됐군요. 네. 그 1993년도에 이제 2주간 권한대행제 체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공백 사태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다음 본회의가 지금 11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회 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 아닙니까? 네. 추석 연휴가 있고 추석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회의를 10월에 열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가 바로 11월 9일입니다. 네. 문제는 또 본회의가 이렇게 열리더라도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장은 장관과는 달리 국회의 인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장관을 임명하듯이 강행할 수가 없는데요.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과 과거 판결 문제 등 여러 의혹이 있어서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부결이 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본회의가 이제 미뤄지면서 사법부 수장의 이제 공백뿐 아니라 민생 법안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10월 초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가 이제 10월 10일에 시작되는데 바로 그 전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을 했죠. 그렇습니다. 여야가 사실 지난 21일 본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본회의에서 9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교권 회복 4법만 처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21일 통과할 예정이었던 머그샷법, 그리고 보호출산제,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이런 민생 법안들 통과가 밀렸고요. 그래서 유상범 수석 대변인,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오늘 최고위가 끝난 후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첫 주에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가장 먼저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야 원내 대표단이 협의를 한다면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열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홍의 강도가 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본회의 일정을 잡는데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 회의가 다음 달 5일로 연기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당초 추석 전인 오늘 우주항공청법의 상임 및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원내 지도부 공백 상황을 맞은 민주당에서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가 연기돼 유감이라며 다음 달 5일엔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재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대한 기술이 삭제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통위는 지난 6월 소위에서 해당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지만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에서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하자는 전체 회의 의견에 따라 재의결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내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국민이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내일은 호남권과 제주권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헌자문위원과 학계 전문가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하고 방청석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이 영구 제한돼서 20년으로 완화됩니다.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를 키우는 지방공무원에게 법적으로 승진 등의 인사 우대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9월 2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자기증명 거부입니다.
비명계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주말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사퇴에 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분노와 증오에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로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 의원은 지도부로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도 당의 현 주소를 지적했는데요. 강성 지지자들의 부결 인증 요구에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 심판이라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내홍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영교 최고위원은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 중 한 명이 서른 의원이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서른 의원이 당신 스스로가 격앙이 되어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셨어요. 성대가 나온 거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대표를 탄핵시키고 싶었다 이런 표현들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들이 아주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가결에 대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조치의 요구가 있고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논의돼 나가야 되고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강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반란표 색출에 나서자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웃는 모습이 포착된 고민정 의원. 표결 직후 상황이 아니라면서 웃음에 대해서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또 어기구 의원은 표결 당시 본인의 명패와 투표 용지 사진을 찍어서 부결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강력 반발했는데요. 해당 행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6월 달에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분명히 천명을 했고 혁신 1호 안건이었고 의총에서도 추인을 했고 그러면 이건 당론이에요. 대국민 약속을 지켰고 방탄 프레임을 깨고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그걸 해당 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적반하장이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을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색출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더 나쁜 일이라면서 지적했습니다. 제 답변은 양비론입니다. 우선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 손에 팔아먹은 찬성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은 진짜 천치 바보고 멍텅구리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색출해서 망신을 주고 처벌하겠다. 이것은 더 나쁩니다. 네, 일각에선 색출 움직임이 자칫 분당까지도 언급될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후폭풍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메가톤급 충격입니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여권에선 의미를 부여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강서구청장 선거가 내년 총선의 수도권 민심을 미리 확인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메가톤급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패배한다면 수도권 총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보궐이기 때문에 노전층 투표율이 높은 상황이고 김태우 후보 인지도가 월등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세다는 거거든요. 희망 회로가 너무 심하다. 지금 뭐 5%면 젖잘싸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총선에서 아마 5%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서울 총선이 녹록지 않은 거거든요. 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 정의당에선 권수정 후보가 그리고 진보당에선 권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김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급인 안철수 의원과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정우택 의원을 전진 배치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간파급 의원들을 합류시키면서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죠. 자, 반면 야당에선 현역 의원을 앞세우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지역구 의원인 강선우, 진성준, 한정혜 의원을 총출동시켜서 사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김태우 후보와 진교훈 후보 기싸움은 팽팽한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이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고 총력전인 것 같습니다. 화려한 선대위를 구성하는 걸 보면서 반칙을 한 선수가 심판한테 오히려 항의할 때 큰 목소리나 제스처로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연상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죠. 심판에게 파울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 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건데 강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 민생과 관련된 민생을 잘 챙기는 사람이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강서구청장을 지키기 위한 여야의 당력이 강서구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한 가결 이후 국민의힘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면서 대선 공작, 통계 조작 의혹 공세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통계 조작 관련 간담회도 열었는데요.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제 그 통계청장 출신이셔서 바로 이 질문부터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여당이 제기한 통계 조작 의혹에 문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했고 또 야당은 감사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요. 양측이 각기 이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다 좀 그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통계 조작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감사원감사에서 이번에 2주 전에 나온 거에 의하면 크게 3가지 종류입니다. 이 고용과 부동산 그리고 소득분배인데요. 하나하나씩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은 소득분배 통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성장 정책이 아니고 분배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2018년, 19년 급상승시키고 해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분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8년 1, 4분기부터 소득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게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라서 이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무급자, 휴직자들의 이 통계는 빼고 이거를 인구로자만 위주로 해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마치 소득분배가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용어가 이제 인구로자의 90%는 소득이 상승했지만 10%는 안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위를 갖다 이끈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청의 이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계를 받는 절차를 갖다 어겼고 그리고 개인정보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고용 통계 같은 경우는 역시 그 2019년에 갑자기 비정규직이 2018년에 비해서 87만 명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시작해서 정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이 87만 명 증가한 것은 굉장히 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도 역시 공개가 잘못돼서 이게 다른 조사가 섞여 들어가 가지고 응답자들이 착각을 해서 이런 일이 났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제적 사항이나 그리고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라서 청년들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고 그리고 고용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노인 재정 일자리라고 한 100만 개 정도를 신규로 만들어봤기 때문에 당시 경제 상황이나 정책 방향을 보면은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보고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수정하기는커녕 통계가 잘못됐다 해서 이렇게 변명으로 일삼은 거죠. 그리고 17년 이후에 이제 1919년 이후에 비정규직 통계조사는 이전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통계 단체까지 선언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한 통계도 역시 가중치나 표본을 조작을 했다는 거고요. 예. 네, 그런 사실 그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등원 전부터 그 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를 하셨잖아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통계 조작 방지법을 발의하셨는데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또 통계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는 통계 조작 방지법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청장의 임기를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5년 동안 보장하는 것이 하나이고, 그리고 통계청이 지금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 하나로 좀 독립된 통계 데이터처럼 격상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빅데이터도 중요해지고 개인보호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통계 빅데이터처럼 격상을 시키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장의 임기를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한 가결 이후에 여당이 야당 분열의 반사 효과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내일 영장실질 심사 결과가 기각이 되면 역풍의 우려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친명 체제가 이제 강화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야당의 결집 효과가 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여당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일까요? 글쎄요,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많은 수사를 했고 문제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등에 불 떨어진 민주당에서 법원의 의원 전원 명의로 해서 부구속 단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반란표가 적어도 40표 정도는 나왔는데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 불구속 단원서가 나갔다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분이나 결집의 문제는 당내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내일 당장에 자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선 후보도 다 친명 후보라고 하니까요. 저희 당에서는 민주당 리스크가 빨리 해결되면 국민의힘의 악재도 될 수가 있을 텐데 국민의힘은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생으로부터 민생까지라는 가치에 맞게 오직 민생을 바라보면서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폭풍 전야, 현재 민주당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한 가결 후폭풍 속에서 내일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와 또 민주당 안에서는 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요. 앞으로 민주당의 진로가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이신 윤영덕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 충격이 아직도 이제 민주당 안에 이제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나온 가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안타깝고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대부분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 단식에 돌입하면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 하루라도 동조 단식하면서 대표와 함께 하자 이런 제안도 했고, 또 지난 주말에는 저도 이제 동조 단식을 하면서 네. 이렇게 투표에 임하는 그런 저 자신의 결이나 또 의원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 또한 이렇게 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 가결 결과를 보고 제가 지역구가 광주인데요. 네. 제 지역 사무실에는 정말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어떤 분들은 민주당이 실망해서 탈당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원들이 주고 계신 그런 질책, 이걸 정말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 민생을 살피고 또 국정을 제대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라도 더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던 지난 6월에는 가결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 이제 단식을 시작하면서는 당내 분위기가 좀 부결로 기운 게 아닌가 이런 예상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탈표가 최소 29표에서 최대 한 39표 정도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원인 어디에 있는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가결 부결 여부를 떠나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고약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압수수색이 300번 넘게 이루어졌고 또 야당 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이미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그 검찰의 총력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자기 수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가능할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 됐는데 우리 가결을 한 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표결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보면 특히나 검찰이 이렇게 야당 대표가 19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당일날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냈다고 하는 것, 이건 인간적인 도리로 봐도 그럴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정말 자괴감까지 드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비회기 중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체포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필요치 않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주어졌었는데 보란 듯이 정기국회 회기 기간 안에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명백하게 야당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검찰의 정치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의원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무거운 마음이 지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민주당 안에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이제 대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뭐 이탈표를 색출하자, 또 징계를 해야 된다. 이게 심리적 분당 사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당내 수습, 뭐 개파 갈등을 이제 포함해서 당내 수습을 위해서 민주당이 좀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의 안전과 민생은 내팽개쳐 두고 소위 정적 제거를 위해서 검찰권을 총동원한 이런 파상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가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이라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고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내일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시급히 이 상황을 수습을 하고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또 국민을 위해서 정말 전열을 정비해서 정기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이 무도한 폭정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를 충실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된 모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내일 26일이 또 운명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그 이슈가 큰 게 두 가지가 있죠. 말씀하셨던 그 영장 실질 심사 기각이 될 거라고 일단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구속이 되더라도 대표직 뭐 사퇴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높은 상황이고 또 내일 그 원내대표 선거 역시 내 후보가 모두 친명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친명 체제가 공고해질 것이다. 자, 이런 예측이 있는데 이렇게 맞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의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초선 의원인데요. 정치 시작하고 나서 무슨 파 이런 개파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막상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개파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는 어떤 특정한 개파가 있다기보다는 사안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상황에서도 친명이니 비명이니 반명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당 의원들은 정말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일하는 민주당파, 일종의 친민주당 계열이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지만 가결되기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였습니다. 저는 가결된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원들이 열망하는 민주당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그 밤늦게쯤 아니면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으로 부여된 그런 권한입니다. 이러한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을 사법부 단심 그것도 1인 재판부에게 그 판정을 맡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내일 이제 구속적 부심이 열리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면 다수 국민들이 이건 부당한 정치 탄압 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정적인 것은 2년여가 넘는 그런 수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당 대표라고 하는 그것도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신분에 있고
또 지금 단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저는 법률상으로나 또는 국민의 뜻이나 또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어쨌든 그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커다란 이제 분수령이 이제 될 텐데 지난주에 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역시 이제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은 거부 의사를 이제 분명히 밝혔고 여당은 이제 해임 건의안으로 인해서 이제 국정 혼란이 야기된 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지금 그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실까요? 글쎄요, 여당이 뭐 해임 건의안 가결을 놓고 국정 혼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초래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집권 여당 그 무책임, 무대책, 무능력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온갖 여론조사로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국민들한테 사과해도 저는 부족할 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책임총리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할뿐만 아니고 국정을 통할하는 그리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이런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 69시간제 수능 킬러 문항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의경제도 제도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뜻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부처 간에 그런 이견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전벌이 야영장 가서 화장실 청소한 것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총리와 내각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한덕수 총리 해임은 물론이고 내각 총사퇴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국정을 일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모로 국회 국정이 혼란에 빠진 상황인 것 같은데 다음 달 10일부터는 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의원님이 속한 정무위도 은행권 횡령 사고와 또 그 라임 사태 등 굵직한 그런 쟁점들이 많은데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초선이고 임기가 이제 4년 차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국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쉬움도 있고 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총선거가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중차대한 입법부 그런 역할이 조금 빛이 바래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볼 생각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보훈부, 그리고 또 총리 산하 여러 위원회들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민들의 민생이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서 상가를 돌거나 이러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아, 지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코로나 때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풀려서 이렇게 소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예측 때문에 다들 지갑을 닫아두는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4년 내내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스피커가 돼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어려운 그런 민생 앞에서 정말 힘없는 분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을들의 그런 고통을 살펴들으면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이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증오의 정치를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똑같은 한 목소리를 이제 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극한 대립을 멈추고 협치, 대화의 정치를 하기 위해선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원님? 참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요새는 앞섭니다. 그래서 막상 제 지역구에 내려가서 이렇게 국민들을 만날 때는 낯을 들기가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네. 정치가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저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그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권력과 권한이 큰 대통령이 같이 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고 함께 해야 될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이제는 정치적인 어떤 상대만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국민들까지 이렇게 일종의 그 전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한달지 또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한달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말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뭔가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정말 전환적인 그런 사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구가 광주 동구, 남구, 갑이시잖아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광주 지역 총선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이기도 하고 또 정치인은 신인입니다, 정말. 그래서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선거를 치러보면 선거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이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이미 예측이 되고 있고 지방 정부의 지방세 수입도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광주에 대한 예산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하고 또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야당,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이번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민주당의 당내 수습 방안과 향후 진로에 대해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